자, 뭐 일단 오늘은 네.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필수 조건과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산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 시장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상승을 이뤘을 때 우리가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시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습 차원에서 앞에 그림 잠깐 보면서 네. 예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러면 요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에서 박스권 상단을 한번 돌파를 120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2016년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에 이 고가 권역 자체가 강하게 돌파가 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300만 원, 예전 같으면 300만 원 넘었죠. 지금 이제 액면 분할됐기 때문에 6만 원대 넘었는데요. 지금 이 2016년 6월 달에 여기 이 상단 자체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그것을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대에 우리가 SK하이닉스라는 주가를 봤을 때도 네. 마찬가지로 2016년 6월 달에 삼성전자가 고가 권역 돌파하는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가는 시점에서 SK하이닉스는 2017년 1월 달에 이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약 6개월 정도 뒤쳐졌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왜 올랐을까? 이것을 산업적인 변화로 이해를 했다면 SK하이닉스도 이 고가 권역에서 상당한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왜냐? 삼성전자가 반도체 때문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네. SK하이닉스도 당연히 돌파해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삼성전자가 고가 권역을 돌파를 할 때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게 메가 트렌드에 대한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스트리밍 시대로의 변화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최규원 앵커나 제가 네네. 만약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문자로 얘기를 했겠죠. MC 오늘 뭐 하십니까? 그럼 뭐 그런 식으로 문자로 단답형으로 이런 문자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80바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버에 대한 저장 용량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림으로 바뀌면서 약간 1메가 내외로 늘어나게 되고, 최근에는 대부분 다 동영상 서비스라는 거죠.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이런 동영상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것이 결국 낸드 플래시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던 시대적 흐름이 요구가 됐었던 거고, 그 두 번째는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이런 네.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도 들어갈 거고, 스마트폰에 들어갈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에도 심지어 이런 부분 자체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활용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메모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디램 가격 자체가 인상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럼 2016년도에는 우리가 35,000원, 3만 원대 가격대가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주가에 대한 큰 변화를 이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도주에 대한 필수 조건을 알아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줘야 됩니다. 아마 내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가 돼줘야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내 생활의 체감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길 가다가도 한 번씩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시피 메모리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메가 트렌드로 바뀌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세 번째는 바로 실적에 대한 급격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처럼 이런 세 가지에 대한 필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루어졌던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5월 달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이런 똑같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서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것이 테슬라. 아, 그렇죠. 테슬라. 테슬라가 매장이 언제 생겼냐면 2017년 3월 달에 생겼습니다. 네. 3월 15일 날 스타빌드 하남에 처음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17일 날, 3월 17일 날 청담 스토어에 테슬라가 생겼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뭐랄까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017년 7월 달에 고가 권역을 돌파를 합니다. 네. 앞서 봤던 1점 머티리얼즈가 5월 달에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2017월 달에 포스코 케미칼이 똑같이 돌파를 해왔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삼성 SDI가 2017년 4월 달에 마찬가지로 주가가 돌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3월 달에 있었던 그 작은 변화, 나비 효과가 이런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켜 줬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반등이 크게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라는 이런 뭐랄까 조금 작은 종목군들, 소형주들도 2017년 6월 달 기점으로 주가 돌파 이루어집니다. 정말 비슷비슷한 시기에 반응을 네. 다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단체적인 행동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네.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뒤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크게 쳐놨는데요. 네. 포스코, 코스모 화학이 최근에 주가가 이 가격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터져버리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가격대 이상에서는 반드시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대 밑으로는 우리가 일시적인 과매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시대적 흐름,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전기차가 있기 전 시대와 지금은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런 가격대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봤던 반도체 업황이 변하면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갔다시피 전기차도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가 국내에 입점했다는 부분, 그것이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충전 인프라가 생겼거든요. 사실 저희 아파트도 네. 옛날 아파트예요, 저희는. 네네. 네. 근데 그 옛날 아파트에도 지하 주차장에 다 있죠. 충전소 그렇죠. 생겼습니다. 그렇죠. 충전소 거의 다 이제 아파트는 거의 다 들어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원에도 들어가고요. 지금 마트에도 들어가고요. 이 마트에 들어가면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정도로 상당히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국내 전기차들이 연이은 출시가 이어졌다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말고 전기차가 나왔던 거 2016년 9월 달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자체가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종목군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메가 트렌드를 형성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시대적 흐름 바꿀 수 있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여러분들께 콕 집어서 정보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